2024년 11월 17일 위험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고, 지금부터는 저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공부너도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고, 결국엔 대체가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낙인 구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낙인을 치면은 ELS에는 손실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부담 없이 트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만 5천 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합 다중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할 것 같은데, 올해 말고 내년에요. 내년에 추경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작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물음표로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집을 계속 피우면은 아, 2년 정도 나락은 더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조금 더 내려간다 정도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할게요. 신용 위험하고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기 기업 이거 다 한 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둘 다 문제가 있고요. 중동 위험,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상 하고 있는 일본. 금리 인상 일본이 문제입니다. 금리 인하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상금리는 2%니까 지금 0.25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위험은 34로 올랐고 원달러율 이렇게 치솟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매도 인버스 포지션으로 1350원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짧게 그냥 보고 그냥 정리하는 걸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달에 원달러 그 대출 평균 보면은 높아졌죠. 왜 그러냐면 원화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옥죄 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꽉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채를 내야 돼요. 정부가. 그게 안 되면 이제 방해가 안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 내면서 그 자본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은 신용위험 전가 상품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CDS 프리미엄 다시 상승이고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기 신용대출 늘려라고 하는데도 줄이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선별적으로 지금 위험 사항을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새마을금고나 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이 높아지고 있고 37.6조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입니다. 최대.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져야 일어나는 거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으로 안정장치를 주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추경하면 회복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급등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본이 안 돌고 있어요. 자본이 안 돌고 있고 신설 투자가 없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이제 공장 새로 지으니까 신설 투자 일어나고 대만도 일어나고 중국도 지금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지만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측이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조 부동산 분야 한기 기업 급증이 일어나고, 상패 절차 단축을 통해서 증시하려고 모였는데, 상패 절차가 기업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연료비 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이 올라가야지, 금융감독원이 움직여 갖고는 안 돼요. 금융위원회가 움직여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분은 정치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움직여야 성장이 되는 거지. 금융감독원이 난리굿을 친다고 해도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강원도 사태 때도 제일 잘 대응한 거가 금융위원회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복합 다중한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는 금융위원회가 잘해야 된다, 결국에. 그래서 한기 기업은 경기 상황이고 이거를 잘 돌릴 수 있게끔 자본이 돌아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 돈에서 많은 부분들 그냥 세금처럼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비용 중에 안에서 일부가 그 구글 어플리케이션 쓰잖아요. 구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그냥 영화. 그런 것들 다 지금 다 미국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인데도 미국 거에다가 돈을 내고 지불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와이파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해외에 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우리나라 드라마 자체를. 그러나 컨텐츠 자체의 경쟁력, 우리나라 연기자들의 경쟁력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힘을 믿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글로벌에서 부딪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이 필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것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침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시청거림으로 거의 침체에 준하는 상황이 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침체 맞아요. 침체 맞는데, 뭐랄까, 글로벌 침체는 아닌 거죠. 글로벌 침체는 아닌 거고, 우리나라의 침체인 거죠. 우리나라의 침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 떨어진 거는 삼성전자의 침체죠. 그리고 국제공도 안 되죠. 중국하고, 러시아 두 개 한 팀이고, 북중도 한 팀이고, 우리 이제 미일 한 팀이죠. 그러니까, 뭐, 선이 꺼져 버렸고, AI 역습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걸로 오늘 생략하고 다음 주에 보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추경이 필요합니다. 추경을 해야 이걸 할 거고, 추경하면 구세주 소리 들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중국 경기 침체에서 이제 석유화학주도 힘들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들도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게 경기 침체 목표를 채우기 힘들다. 그다음에 강군제 특수도 없다. 이게 진짜 문제죠.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고 해외로 눈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도 경기가 안 돈다는 거죠. 옛날에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필수인데 건설 너무 해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건설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옥석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경제도.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넘어가고 혁신을 이끄는 국가가 되어야만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혁신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그냥 박리담의 전략으로 이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개 나라가 한 4, 50% 되니까 힘든 거죠. 중국이 18%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홍콩, 중국 이거 내리면서 조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매주 한 편씩 나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증거입니다. 그다음 미국 부동산은 트럼프 당선인데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합니다. 키입니다, 키. 근데 금리 인하를 이게 파월이 그랬죠. 그냥 쉽게 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내리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물음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가 정권이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싸대기를 제대로 맞았고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글로벌 시장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옥 소리 들었죠. 그러면 그때가 진짜 순 매수 타임인데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해야 여기까지 매수됩니다. 여기를 매수하려고 하면 아예 엄두도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10% 현금은 가진 상태로 시장 대응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중동 위험입니다. 중동 위험은 이제 지금 미 안보 수장이 중동 참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이타오의 이스라엘이죠. 사우디는 이란하고 이번에는 뭐 어쩌면 아랍권이잖아요. 그래서 전면전이 있고 피해는 전 세계로 나올 거로 저 이라크 정부 대변인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 이 세 나라에서 다 같이 지금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레바논 휴전 논의 지지 시사 이렇게 하고 이거 해서라도 조금 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계속 공습하고 있죠. 그다음에 헤즈볼라 이스라엘군 공격했고 EU 이거 비난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권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 시장 전반에서 이거는 진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 살짝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거, 이제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다음은 좀 멀죠? 12월 18일까지 있는 거고, 이제는 12월 달에 들어서야만 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가는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일본의 0.25. 이게 1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1 이후부터 올라갈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근데 내년 하반기 엔캐리 1%까지 올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총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정부는 절대 그러지 않을 정부예요. 일본 정부도. 그 다음에 미 대선 이후 금리 인상 시점 갈팡질팡. 근데 미국이 내려주면은 이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조금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안 내려. 그러면 얘는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맞이하게 될, 글로벌 경제가 다시 맞이해야 될 그런 위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녹색으로 진짜 오랜만에 거의 1년 반 있다가 녹색으로 처음 바뀐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은 더 떨어지면은 이제 보라색으로 바뀔 거예요. 보라색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안 바뀝니다. 빨간색은 진짜 제일 밑에 완전 부러졌을 때만 빨간색 바뀌고요. 보라색으로 바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느낌이 그래요. 내려와야 여기서 반대 매매 나오고 5만 생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 돈 회수를 다시 여기서 사가지고 뿅 올리겠죠. 뿅 올리면 그 차를 탈 수 있는 개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질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지금부터 매입을 해야 요 뿅 올라갈 때는 지금의 매입가보다는 무조건 2, 30%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